이재명 유감 첫 입장 1호 구속 유동규 다음 타깃은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앞서 이제 키워드도 잠깐 나왔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 측근은 아니지만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이번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도의적 책임, 바로 이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3,000여 성남시 공무원과 또 1,500여 명의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내 아래에 있는 직원이 연루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안타깝지만 이 한 전 직원이 비위 사실, 그러니까 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휘하에 정말 수만 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 최고 책임자가 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한테 이 밑에 있는 수만 명의 직원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동안 이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공영개발로 전환을 해서 5,500억 원의 수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제게 있습니다라는 유감 표명을 내놨는데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 입장과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런 선 긋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세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후보가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이 후보와 구속된 유 씨를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면서 회계망측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이 시켰는데 지금만 구속합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직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단순하게 직원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가 이 측근 관계, 정치, 경제 공동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를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폭을 잡을 때 두목은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행동대장은 바로 유동규 씨고 두목은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결국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또 경기도청 사무실,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끌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분이 만약에 진짜 비서실에 없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게 비서실에 있어야만 측근이냐. 그럼 이런 사람 비선이라고 하는 거냐. 최순실 씨 비서실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 최순실 씨는 그저 연설문만 봐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좀 물어보는 사람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실직고합니까? 그럼 본인이 봉고파직 당하고 셀프 유리한 시대야 되는데. 네, 최서원 씨도 비서실에 있진 않았다. 하지만 측근이었다. 이 유동규 씨 역시 비서실에 있어야만 측근이겠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또 앞서서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하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파직하고 또 유배지로 가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재명 지사에게 그대로 돌려주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네. 이 당 지도부의 대책회의 마치고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도보 투쟁에 나설 것을 얘기했습니다. 도보 투쟁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피켓을 들고 도보 행진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 또 국회에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조폭을 잡을 때 두목은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을 하느냐.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촉구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비서실에 있어야만 측근이냐. 그렇다면 이 최서원 씨는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측근으로 꼽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이재명 지사 역시 단호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계속해서 긋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입을 열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면서 측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즉 내밀한 관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실한 선을 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예비후보 역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그것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 측근 기준이 뭐냐고 무리하게 절대로 엮지 말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원명 기자. 반대로 또 이제 당내 경쟁자죠. 이낙연 후보는 또 방금 얘기 우리가 들었던 이재명 후보 측과 또 입장을 달리해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제 오늘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위 후보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규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인물은 오로지 한 명이 유동규 전 본부장뿐인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패 카르텔 복마전의 인사, 행정을 했던 후보가 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지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비위 사실을 놓고서 이 한전 직원이 잘못을 했다고 대통령이 사퇴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 이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랑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과의 관계입니까? 라고도 꼬집었는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이낙연 후보 캠프로 이 굉장히 대장동 사건이랑 관련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 제보 내용을 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공격 수단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 네. 이 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냐라는 역풍을 맞을까 봐 아하. 그 점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분께 간략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공방이 많은데 당내 경쟁자 이낙연 후보조차도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이 됐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측근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자, 측근의 기준은 뭘까요? 뭐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죠.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끝으로 진작에 떠났다 네. 했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왜 관심을 끕니까? 대장동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없을 때 기획본부장으로 사실상 사장 대행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으로 시계를 돌려서는 그때는 성남시장인 이재명이라는 분에게 유동규라는 사람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성남시가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시장이 모든 걸 다 A부터 G까지 다 결정을 했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이 저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결국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사장 대행 여기서 심지어는 수익 구조도 짰을 수도 있고 네.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도 했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가 뭐 될지 안 될지 물론 되겠죠. 지금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유동규라는 사람에게 혐의를 적용할 거냐 이걸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 단계에서 유동규의 입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가 됐다. 사전사후라는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이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측근이냐 아니냐 이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식으로 이 일에 대처를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맞을 수도 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미 지금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만 가지고 벌써 유동규가 죄가 있다 없다를 예단하는 거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번에 뭐 수사 구속영장에 횡령도 있고 그다음에 배임 부분도 있다는데 배임이라는 게 정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외면을 했다. 심지어는 제3자를 동원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해놓고 실제로는 아닌 것처럼 했다. 만약에 이런 게 드러났다면 그 돈이 그럼 또 어디로 갔겠느냐. 그렇죠. 이걸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번에 구속이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호들갑을 떠는 거 전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이미 언론에서 밝혀낸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주변에 거래가 됐다는 100억, 그다음에 딸 아파트 등등 이미 언론에 의해서 확인이 된 자금 흐름이 밝혀진 것만이라도 검찰이 빨리 그들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지정을 해서 전 하나씩 자금 흐름부터 풀어나간다면 지금 이렇게 변죽만 계속 울리는 거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논란은 많이 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 의원님이 생각하는 측근의 기준은 뭔가요? 측근이라는 기준이 이제 다 다르겠죠. 결국 이제 뭐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있는데 비서실에 근무했거나 이런 인물들이어야만 측근인가? 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도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조직 안에도 측근이 있지만 조직 외부에도 측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진정한 측근은 조직 외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도 이 그동안의 쭉 흐름들 그리고 성남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측근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쭉 행적들을 보면 성남시설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2010년에 하면서 그 이후에 성남시설공단에 본부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있다가 다시 또 2014년 선거 앞두고 사직하고 나가서 선거를 다시 돕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름이 바뀐 여기에서 또 본부장을 또 맡아요. 그리고 나서 사장 대행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차관급 이걸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만 딱 보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사실 이런 어떤 직함을 쭉 갖고 가는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 3,000명 성남시, 뭐 1,500명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에 어떤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내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든지 노벨 얘기를 하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그러면 노벨이 뭐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명을 한다는 한전 직원 잘못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러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는 지금 관련이 없다. 내 측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비유가 지금 상황과 너무 안 맞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꾸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고리를 끊어내려고만 자꾸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명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관련해서 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아직 뭐 연루 의혹 드러난 것도 없죠. 드러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설마 돈 받았겠나 하는 뭐 전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지 어쨌든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이른바 초과이익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왜 두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정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뭘 받았다는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해명도 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좀 이 군색한 해명만을 내놓으면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떤 관계였느냐. 이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한편으로는 대장국 의혹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이제 사실 자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그쪽에 다 들고 있었고 박 대통령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나중에 그거 10년씩 이제 다들 들고 터뜨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된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이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야, 우리는 진짜 이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강한 의심이 갑니다. 계속 그런 자료가 예를 들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수사의 얼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수사의 진척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치열한 경선을 위해 가지고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보다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네, 과거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죠. 서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일일이 오픈할 수가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다. 굉장히 묘하게 읽히는 발언인데요. 이런 발언들로 유추해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파벌이라고 얘기한 것 결국에는 이낙연 캠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예로 들었는데 결국에는 당시 MB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말 아킬레스건이 되는 자료는 서로가 들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면서 결국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나라는 유추가 가능한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의혹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할 고리 여러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화천대유 최대 주주적 김만배 씨에 대한 두 사람 어떤 관계냐 이 부분도 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자 김원미 기자.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이번 의혹에서 풀어야 할 첫 단추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공영 개발을 명목으로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짜고 시민한테 들어가야 될 몫의 돈을 착복을 한 걸로 의심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 지자체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김만배 씨 이 두 사람이 이 대표되는 이 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잘 드러나야 다시 말해 둘이 어떻게 이 짰는지가 잘 드러나야 이 죄값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까지 일단 알려진 바를 좀 살펴보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 대장동 이 개발을 총괄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김만배 씨 측에 이 개발 관련한 특혜를 주고 대신 이 김만배 씨 측은 개발 이익의 25%를 처음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 개발 이익이 상당히 가시화되니까 상당히 좀 커지게 되니까 700억이라고 이 금액을 좀 딱 이 명목을 얘기를 해서 700억을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온 게 실제로 이 김만배 씨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5억이 간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이 5억은 내가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700억이 약정이 돼 있었다라는 이 받기로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700억은 그냥 농담 삼아서 한 얘기다라고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석 기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경력을 부풀렸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약 2개월 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직후에 유 전 본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 분야에서 일한 건 만 3년 정도 된다. 기획 관련 일을 주로 했다고 자신을 소개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설계사무소 측 관계자는 유동규 씨가 운전기사로 근무했는데 언젠가 찾아와서 자신의 경력을 일반직으로 근무한 걸로 변경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내부에서 들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 경력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주장에 힘을 받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 그런데 이 거의 이제 과거에 이제 허위 경력 관련해서 이전에도 또 논란이 좀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기인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경력증명서를 보면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근무를 했다고 허위 경력을 써놓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의 행정부나 의회에서의 문제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한 전 직원이 사장 임명에 맞춰서 안방 드나들듯이 회사를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한 전 직원급이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모를 수 없다, 알았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모를 수 없다기보다 적극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유동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의유가 겪은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수조원 규모의 개발을 혼자서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계획으로 짜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자질이나 역량의 논란이 있었었다, 부족했다. 들어보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올 때 있은 경력에서도 이미 오류가 있었다. 해당 기업이 세워지기도 전에, 기업이 생기기도 전에 거기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경력서에 썼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티가 나는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시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결국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니까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연유로 이기인 의원은 이번 대장동 설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경력 부풀리기 등의 어떤 이런 거짓말도 좀 치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겪어본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면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없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이 조단위의 개발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서 이 설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이재명 지사가 공범일 거라고 본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축이죠.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주장들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진실로 밝혀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